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저는 성장이 멈췄을 때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자리 걸음일 때 있죠. 야근도 자주 하고 주말에는 공부도 하고 선배들의 피드백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자리 걸음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기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핑계로 지금 일을 남 일처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이 일에 몰입이 안 되고, 몰입이 안 되면 성장이 없고, 성장이 없으면 재미도 없으니까 다른 걸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조금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나 자신을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분야에 진심인 사람이다. 이걸 억지로라도 믿게 만드는 환경을 설계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일이 즐거워지려면 한동안은 억지로 즐기는 척을 해야 합니다. 이나모리 가지오가 왜 일하는가에서 말했어요. 일을 좋아하게 되면 몰입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면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더 좋아지게 된다. 이걸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만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걸 알게 된 이후로 한때는 좋아하는 일을 찾아 헤맸던 제가 이 5가지 방법을 알게 되고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 방법 5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확장하기입니다. 알고리즘을 내 업무 영역으로 조성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루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얼마나 하시나요? 대부분 출근길, 점심시간, 자기 전에 SNS로 시간을 보내시죠. 그 시간이 하루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1년이면 700시간이 넘어가요. 여러분은 그 700시간 동안 어떤 걸 보고 계신가요? 먹방, 예능, 쇼폼.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의 뇌가 그 세계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우리 뇌는 자주 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자주 접하지 않으면 낯설어지고 낯설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내 업무 영역 관련 계정을 10개를 팔로우하는 거예요. 유튜브도 관련된 영상을 5개만 끝까지 보면 알고리즘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엔 억지로 봐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 분야의 콘텐츠가 피드를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분야를 계속 보게 되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출퇴근길, 점심시간, 그리고 자기 전까지도 내 머릿속에 그 분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가스라이팅의 시작이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만든 환경이 나를 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따라하기입니다. 닮고 싶은 스승을 찾는 건데요. 여러분의 동기부여가 오래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목표가 막연하기 때문이에요. 잘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이런 목표는 방향은 있는데 정확한 목표와 상이 없어요. 정확하게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다가 있어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꼭 유명한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내 분야에서 5년 혹은 10년 정도 앞서간 사람이면 됩니다. 주변에 있으면 더 좋고요. 없으면 유튜브나 책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런 사람을 정했으면 그 사람의 콘텐츠를 보고 책을 읽고 인터뷰를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일하는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계속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걸 먼저 떠올리게 돼요. 즉, 그 사람 시각으로 내 일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되게 신기한 일이 생기는데, 내가 아직 그 수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준의 시각으로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그런 시각들이 쌓이면 실제로 그 수준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출하기입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건데요. 그 분야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도록 옷을 입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정말 효과가 대단합니다. 실제로 디자이너라면 디자이너처럼 입고, 영업사원이라면 영업사원처럼 입고, 크리에이터라면 크리에이터처럼 입고 내 공간을 꾸미고 그런 장비를 구매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인클로드 인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옷이 생각과 행동을 바꾼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실험에서 의사 가운을 입힌 그룹과 그냥 흰 가운을 입힌 그룹의 집중력을 비교했더니 의사 가운을 입은 그룹이 훨씬 집중력이 높았다고 해요. 내용이 같아도 그게 뭘 상징하는지가 뇌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 바꾸더라도 스스로도 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고 그 일을 더욱 좋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결하기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인데요. 혼자 공부하고 혼자 성장하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계의 박람회, 팝업, 업계 모임, 네트워킹 행사 같은 데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나만 모르는 것 같고 다들 잘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어색한 게 포인트입니다. 그 환경에 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나는 이 사람들과 같은 세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고민을 같이 하고 그 사람들이 보는 트렌드를 같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에서 혼자 유튜브를 보는 것과 그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자극이에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소속감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이 분야의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내가 일하는 일 자체의 태도를 바꿔줄 겁니다. 다섯 번째는 파고들기입니다. 관련 분야의 독서를 최소 3권 이상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책 한 권이 주는 건 단순히 정보만이 아닙니다. 그 분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어떤 사고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많은 정보들은 이전에 앞선 선배들이 써놓은 책에서 기반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책을 읽었음으로써 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같은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저도 그 책 읽었어요. 거기서 이런 개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라는 레퍼런스가 생기고 공통의 언어가 생깁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도 이야기를 깊게 나눌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거죠. 제가 3권을 추천드린 이유는 첫 번째는 고전을 읽으면 좋고요. 두 번째는 실전 사례, 그리고 세 번째는 최신 트렌드에 관련된 거를 읽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 3권만으로도 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생각이 확장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좋아하는 일을 찾지 마세요. 그 시간에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게 만드는 환경을 설계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확장하기, 따라하기, 연출하기, 연결하기, 파고들기. 이 5가지를 한 번에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먼저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바꾸는 건 5분이면 됩니다. 팔로우 10개만 바꿔도 내 피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일을 좋아하게 되면 몰입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면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 선순환식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쌓이면 어디까지 가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까지 우리를 성장시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5분짜리 결정 하나가 1년 뒤에 당신이 서 있는 곳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의 환경을 다시 설정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